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이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이 이 갑오년이었죠. 갑오년은 굉장히 격동이 많은 해입니다. 이 갑오년이 이게 말이죠. 말이 자꾸 뛰어. 조금만 건들면 계속 뛰어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굉장히 격동이 많았던 그 한 해가 아니었는가. 애터미는 역시 이 금년이 청마의 해였는데 말처럼 천마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을 했습니다. 내년은 이제 말처럼 뛰는 해가 아니고 내년은 을미년이 되죠. 갑오니까 내년은 을미년이 될 겁니다. 이게 염소토로 양의 해죠. 양은 굉장히 순하지만 그러나 또 염소 같은 경우는 못 먹는 게 없어요.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싸워놓고 이긴다고, 이겨놓고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에 있어요. 승병 선승 이후 구전 이렇게 됐어요.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럼 패병 선전 이후 구승. 먼저 싸우고 나중에 이기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이겨놓고 싸우지 않으면요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성공하기 힘든데 성공할까 말까 조건이 있나 없나 이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왜 애터미가 성공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거예요. 요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요거예요. 이쪽을 가격이라고 치고 가격 P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을 품질이라고 치면요. 품질,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요, 일반적으로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은요, 가격이 이렇게 높아요. A점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삼성 갤럭시, 휴대폰 갤럭시, 여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세계 최고의 품질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높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들한테 들으니까 지금 현재 휴대폰의 기술 수준이 포화 상태랍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포화 상태인데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그 기술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이 펑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여기 내장된 펑션의 기능의 10%를 쓰지 못한다 이거야. 나머지는 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몇 개 안 써요. 전화할 때, 문자 보낼 때, 무슨 뭐 메모할 때, 사전 찾아볼 때, 뉴스 볼 때, 몇 개 안 써요. 그런데 나머지 이게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높아져. 근데 중국에 샤오미 있었는데 샤오미란 놈이 퀄리티는 약간 낮지만 이렇게 팔아보니까 어때요? 이 퀄리티가 별 중요하지 않아 보통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이렇게 퀄리티가 약간 차이나는 걸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이게 어때요? 죽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분의 1로 떨어져 버려. 지금 삼성 사장단들 지금 끝장 토론한다고 그러죠. 끝장 토론한다고 뉴스 보셨죠? 끝장 토론의 주제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망하게 생겼다. 생존이에요. 생존. 거대기업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노키아 망해버리죠.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여기 경쟁력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저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단계 사업이 왜 안 됐느냐? 퀄리티는 여기인데 가격을 여기서 팔았거든. 그러니까 돈 벌자고 한 거예요. 저건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힘만 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걸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명품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 이것은 단위당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이크림이다. 이건 명품은요.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다 발라야 이렇게. 근데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애터미의 아이크림은 처발이라고 그러더라고. 처 발라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도구수 측면에서 약품이든지 화장품이든지 일정한 도구수를 넘지 않으면 양을 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도구수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g을 바른다면 10g을 발라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퀄리티가 이 정도 나쁜데 여기서 판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길거리 화장품이 다 그래요. 퀄리티가 형편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퀄리티가 좋은 걸 싸게 파니까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성공 조건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는 게 나한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유비무환입니다.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sorry 하기 전에 안전하게 되라.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항상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까? 내가 고생한 만큼 소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즉 나는 한 번도 영업이란 건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공무원만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교직에 20, 30년 있었는데 등등, 나는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이런 의문이 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스폰서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 공부해야 되고, 의사 같은 경우는 인턴 레지던트 어쩌면 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월천댁이 되는 방법을 알았다. 그건 사기꾼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짜로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한마디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소한, 이게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니까 이건 뭐 사소한 사업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빅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소한 사업이에요? 사소한 사업이 아닙니다. 빅 비즈니스인데 이 빅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거기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이 해외 지사가 몇 개가 쓸 텐데 자, 이렇게 돈다발을 구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세스 하겠다는, 성공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무 희생도 없이. 여기 희생이라는 것은 고생입니다. 땀 흘리는 것도 없이 성공한다?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로드샵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 공부이고, 가슴 공부, 마음 공부고, 몸 공부예요. 머리로는 이건 냉철한 이성, 쿨 헤드라고 그래요. 쿨,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의사결정, 이게 있어야 되고, 따뜻한 마음, 웜 하트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보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콜마에서 나온 콜마 이 사보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콜마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신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구파가 집권을 하며 쫓겨나죠.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강진에 가면은 그 다산초당이 있죠. 그 정약용 선생이 귀양을 가서 사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약용 선생은 아들 교육을 또 굉장히 잘 시켰습니다. 아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길이 있다.
네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시일이다. 이것은 시는 오를 시자입니다. 오른, 이는 엔드고 이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쫓으면서 이익이 되는 것. 이렇게 해야 이게 최상이야. 그렇죠? 옳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이게 최상이다. 최상이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는데 손해를 본다. 이럴 수도 있죠. 옳은 일을 하는데 손해도 본다. 지금 통상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렇지가 않아요. 법대로 하면 이익 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아서 입는 손해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서 입는 손해는 그 금방 만회가 돼요. 세 번째가 올바른 B는 wrong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의 이익이 오래 가지를 못해.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요. 망해. 나중에 망해. 이건 옳은 일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것. 이건 어마어마해요. 나쁜 일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 이건 거의 폐가 망신한다고요. 그래서 콜마든 우리 애터미든 지향하는,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말 요겁니다. 옳은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옳은 일을 해서 이익을 얻자. 나중에 편법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이거 돈 벌어요. 처음에 돈 벌어요. 나중에는 폐가 망신합니다. 자, 유비무환.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환란이 없다. 그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박 대통령이 계속, 이거 박 대통령 휴호예요, 이거요. 총력안보 유비무환.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환란이 없다. 나중에 근심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교토 삼구라는, 이건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꽤 많은 토끼는 굴을 몇 개 판다? 3개 판다. 여기 계신 분들 굴 몇 개 파셨어요?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 드셨으니까 굴 1개 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구멍가게 있으면 굴 2개네. 2개만 가지고는 맞아 죽는다. 그러게. 요 사기에 왜 굴 3개가 필요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업으로 하시지 않더라도 부업으로 굴 하나 더 파세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몸뚱이 그리고 내 판단력, 내 가슴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요. 여기에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뭐 가게를 얻어야 된다거나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거나 집기를 사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유감이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그런 말, 미리 대비하라. 이것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다음에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생각하라. 편안하게. 자, 이렇게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했겠죠. 이게 꼬그라진다. 떨어진다. 이때 어떡할 거냐. 이때 어떡할 거냐. 이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타조 신드롬이라 그래. 타조 증후군. 타조라는 놈은 사자라는 놈이 앞에서 나타나면, 하이에나가 나타나면 대가리를 머릿속에 쳐박고 나 없다 그런다고. 안 보이니까 나 없다. 이게 타조 증후군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위기를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무슨 위기는 위기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도미노가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도록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외면한다고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는 위험하지 않을 때 해야 돼. 바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유비무환과 거한 사이는 더 절실합니다. 이건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현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6개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첫 번째 꼽는 것은 체인지, 변화입니다. 변화.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지 않으면 즉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낙오된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뛰어넘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이 흐려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겠다.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경기도 평균 자영업의 80%가 4년 이내에 망합니다. 그럼 20%는 성공했냐? 그게 아니고 15%는 현상 유지.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5%만 성공해.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자영업체 100개 중에 5곳만 성공한다. 그건 자영업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5%는 돈을 벌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지금 무슨 케이블 방송국에서 서민 갑부 하죠? 남다른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평균이고 음식점은 90%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10개가 새로 생기면 그중에 9개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9개가 망해요. 거의 6개월 이내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망하느냐? 아니에요. 한 군데는 성공해요. 한 군데는 성공한다고.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예 처음에 시작하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이 자리가 과연 짜장면집을 할 곳이냐?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짜장면집을 뭐 때문에 하느냐? 어제 짜장면집 서민 갑부 나오더라고요. 저 창원에 있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계속 망했어. 망해가지고 맨 소주만 먹고 죽을라다가 마누라가 얘기 없고 음식 장사하는 걸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짜장면집에서 지금 갑부가 됐어요. 서민 갑부라는 게 한 15억 된 것은 서민 갑부라고 그럽니다. 서민 갑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PD가 물어서 언제 돈이 벌립니까? 그러니까 이 짜장면집 사장님이 돈을 쫓을 때는 돈이 도망가더니 내가 일에 미치니까 돈이 따라옵디다. 그렇게 얘기해. 일에 미치니까 돈이 따라옵. 다시 말하면 야, 그 집에 짜장면 먹으려면요 배가 어지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얼마나 많이 주는지 거기다가 별미야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 그런데 밤낮 없이 짜장면 이 맛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명을 받아. 아 맞네. 돈을 쫓을 때는 돈이 도망가더니 일에 미치니까 돈이 따라옵디다. 그런 얘기를 짜장면집 사장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각오가 되으신 분은 자영업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10명 중 9명은 망한다는 사실을 그중에 내가 들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아까 교토 3굴, 굴을 몇 개 더 파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요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별 장수 리스크예요. 장수 리스크. 오래 살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0.87.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 어때요? 겨우 0..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10년 살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았더니 18.7년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20년 살이라고 생각한 분은 36년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지금 현재 계산 가지고는 맞지 않다. 이게 장수 리스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웨이징 소사이어티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14% 미만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2018년 몇 년 안 남았죠. 이때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이 되면은 근로세대 4명이 노인 하나 부양해야 된다. 2050년이 되면은 여기 20살, 20대, 30대는 이때 될 거예요. 근로세대 1명이 노인 한 사람 부양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근로세대가 노인을 부양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면 그 노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근로세대가 많아야 세금이 많아서 연금도 많아져. 그렇죠? 근데 근로세대가 지금 얘를 안 나. 얘 안 낳은 사람들은 전부 감옥으로 보내야 돼. 전부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전부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제목은 확실해요. 결혼 기피죄, 출산 기피죄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돼.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샌드위치 세대예요. 샌드위치.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님 모시고 애 가르치고 다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자식들 봉양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니까 안 돼. 왜? 자식들이 불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앞가림도 못해. 지금 앞가림도 못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물리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야. 노년 빈곤의 함정. 지금 이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현재 OECD 국가에서 한국이 노년 빈곤이 최고예요. 45.1%. 이게 지금 문제는 올라가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둘 중에 하나는 가난병이다. 그 말이 빈곤이다. 빈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애따 모르겠다 돌아가시자 해가지고 자살률 세계 최고예요. 이게 자살률. 이거 OECD 발표한 거예요. OECD 자료를 보면요, 어떤 때는 참 낯뜨거워요.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고 왼쪽은 자살률이 낮은 국가, 오른쪽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이쪽으로 읽을 것 그래놨어요.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이게 한쪽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워낙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파란색,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살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나빠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데를 가면. 재정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재정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 똑같다 이거야.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다 덮을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걸 누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정리해고가 쉬워질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게 말은 아주 유연하죠. 그러나 쫓아내고 싶을 때 언제나 쫓아낸다 그런 말이야. 지금 여긴 지금 청년 실업자 50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300만이라고 나오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다면 우리 노후 세대에서 젊은이들 봉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불효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다. 이게 힘이. 사회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매년 통계가 지금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이렇게 되는데 가난은. 이 책에 있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질 거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왔어. 이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신라호텔에서 강연했죠.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00년, 200년의 데이터, 선진국의 데이터를 싹 분석해 보니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대해서 가난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물려준다. 자, 그런데 더욱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예요. 빈곤 탈출률이에요.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속 이걸 지금 추적해서 발표를 해요. 다시 말하면 2006년까지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평생에 빈곤을 탈출한 사람이 31.1%였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10명 중에 7명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고 그중에 3명이 가난해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2012년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점점 가난해서 탈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이걸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같이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고 현상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 실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난해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 회사 시스템이에요. 회사 시스템인데 요 밑에 시스템의 하나의 기계의 부속일 뿐이지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회사,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 회사의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자기 시스템이 없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페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샐러리맨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줄타기, 왜 줄타기, 왜 줄타기. 그러면 결국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 사업, 다단계 사업이라는 게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자기에게 봉사를 해줘요. 자, 이거예요. 바로 이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지금 미생이란 그 드라마 보셨죠? 참 속이 터지려고 그러죠? 그게 지금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한 인자가 되었을 때 겪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미생이 완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무 원려 필요 근우란 말이 논어에 들어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멀리. 야, 내가 지금 30대인데 노후에 그러면 그때 가면 반드시 근심이 있다. 이것은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필요 근우라고 해서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중근 선생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자기 말씀을 또 하나 하기다 적었어요. 임무원려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서민에게 있어서의 임무원려 난성대업이니까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룰 수. 대업이 뭔가? 이거 뭐 내가 무슨 큰 벼슬을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 서민에게 있어서의 대업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그게 대업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공부하고 싶다는 자녀 공부시키는 게 대업이에요. 그렇죠? 대업이에요. 그게 사소한 일이거나 무슨 아무렇게나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힘들다. 이제 여기에 삼불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를 잊지 말라. 먼저 안불망이에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다. 내 젊음이 계속 갈 것 같고 내 직장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걸 잊지 말라. 이게 사서삼경의 최고봉인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처럼 위험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조증후군 이제 대가리 쳐박고 나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불망망이에요.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정이 생존하고 있지만은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모든 조직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기업이 망하는 광경이에요.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때 환호성을 울리면서 잘 나간다 그러다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 망하는 것에 대비하면 생존을 보존할 수 있다. 내가 현재 건강했을 때 이게 안전한 거예요.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치불망란. 현재 다스려지고 있지만은 어지럽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항상 조직은 엔탈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혼란하게 돼 있어요. 항상 혼란을 향해서 갑니다. 바로 이것에 대비하면 다스려진다. 3재앙이 있다. 이 재앙은 애터미 사업자라고 예가 아닙니다. 이 재앙을 반드시 피해야 돼요. 두 번째 재앙을 당해 지소 못해요.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꿈이 커. 도모하는 일이 커. 요 놈이 악어가 요걸 먹겠어요? 큰 놈을 먹겠어요 지금? 응? 이걸 악어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악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야. 알지도 못해.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능력은 힘은 적은데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어. 너 책임이 너무 무거워. 당나귀 이만큼한데 짐을 이렇게 실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당나귀가 가겠어요.
안 가요. 요 차에다가 짐을 이렇게 실으면 이 차가 무너지지 그냥 가겠냐고요. 이게 역소임중이에요. 힘이 딸리는데 너무 무거운 책임. 그런데 요 세 개는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덕도 없는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뭘 많이 아는 줄 알고 도모하는 일이 크고, 거기다가 책임이 막중하니까 세 개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재앙이 그대로 와버려요. 애터미 사업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그냥 계시는데 정말 3년 죽기 살기로 하면 스타마스터가 돼요. 스타마스터가 되면 밑에 거느리는 파트너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돼지클럽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어. 강의도 안 듣고 생각도 안 해보고 고생도 안 하고 컨설팅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덕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그 사람을 스폰서로 생각하겠어요? 안 합니다. 스폰서 생각 안 해요. 완전히 왕따 시키고 왕따. 왕따. 돼지 우리에 가 계세요. 밥은 열심히 줄 테니까. 왕따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소 모델. 그러면서 아는 건 별로 없어. 왜? 강의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러는 꿈은 커. 거기서 재앙이 일어나요. 역소임중. 능력은 별로 없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스타마스터는. 그러니까 나중에 재앙을 당해. 큰 재앙을 당해. 그래서 평소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세 가지 공부, 머리, 가슴, 몸.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계 지출을 하는데 정부가 가계에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시장임금,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나타냅니다. 시장임금은 우리가 시장에서 버는 돈이에요. 가게를 해서 벌든 공문을 해서 벌든 장사를 해서 벌든 하여간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고 전부 시장임금이에요. 사회임금은 뭐냐면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면 노년연금이라든지 또는 이 지하철 공차 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을 화폐로 환산한 것을 사회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예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시장임금은 내가 버는 것이고 사회임금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국의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한 달을 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12만 9천 원이니까 나머지 87만 1천 원 네가 벌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국가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돼요? 스웨덴 같은 국가는, 북구 국가 같은 거는요, 100만 원 필요하면 51만 원은 국가가 대줘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생활비,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을 항상 국가가 대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실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1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간다면 12만 9천 원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87만 1천 원은 네가 벌어라. 국가는 못 해주겠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꼴찌인데 국가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세금 더 걷어야 돼요. 그러니 세금 더 걷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늙어 죽게 생겼고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창조경제를 계속 외치는데 왜 창조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나라 창조경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갖고 20등, 6점이 평균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유일하게 창조경제를 하는 곳이 애텀이에요. 콜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년 연말 결산하는데 대표로 불려간 분이 김치봉 대표라고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 왜? 창조경제 얘가 하나밖에 없어. 김치봉 대표 하나밖에 없어.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서 대표로 대표 연설을 하고 무슨 심사위원 하고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쳐서 오락해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일자리를 줄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자,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날려면 창조 경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12.9%를 지원해주고 스웨덴 북구 국가는 거의 50%를 지원해주니까 북구 국가에서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적인 일을 해서 망하더라도 죽지는 않아. 국가에서 절반을 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 필요한데 12만 9천 원만 들고 나머지 87만 1천 원 네가 벌어라는데 뭐 이러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차버리니까 도전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개천이 무슨 뭐 오염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회 임금이 낮으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낮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이렇게 긴 건 우리 국민이 노동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요. 노후 자금까지 지금 마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노사분규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 쫓겨나면 곧 죽음이에요. 왜? 사회임금이 없잖아요. 국가가 지원자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사회 갈등이 두 번째입니다. 터키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갈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터키가 1등인 것은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 세속파와 이 원리주의가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노년 빈곤 문제가 이제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 71.1세, 71.1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회임금이 적으니까, 국가에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임무 원료라고 그랬죠. 난성대요. 지금부터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기가 닥치는 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국민 행복지수 41위로 우리나라가 나왔습니다. 소득 순위는 15등인데 행복한 것은 41위. 왜? 계속 시달리거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가버넌스, 이건 공공행정입니다. 행정 능력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행정으로 내가 노후에 가난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상위권에 찾아봐야 돼.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부 깨끗한 나라들이에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패하지 않아야 선진국이 되는데 부패가 점점 심해져요. 지난 5년 동안에 부패 지수가 37등에서 4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부패가 심해지고 이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일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애터미 사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수주대토. 수주대토는 한비자에 나온 책인데 농부가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토끼가 달려와서 밭 가운데 나무턱에다 대가리를 받고 죽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밭갈이를 때려치우고 나무 옆에서 또 와서 부딪히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왕년 찾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시간을 흘러가는데 여시고진 이것은 때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전진하자 그런 말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함께 전진하자. 재심합력입니다. 모래와 자갈 각각 굉장히 튼튼합니다. 마찬가지 철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각자 놀아가지고는 건물을 만들 수 없어요. 여기에 시멘트와 물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것이 합해져서 아주 이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생기듯이 우리 여기 오준 사장님들이 각각이 전부 능력이 있고 모래나 자갈처럼 단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돈 벌 수 없어요. 하나로 뭉쳐서 재심합력,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 말이니까 이렇게 애터미가 성공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없는 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큰 놈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한 대 뭉쳐가지고 덩치가 크게 보여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가 똑똑하다고 고개 쳐들고 있으면 죽어요. 바로 재심합력은 기하급수 원리를 작동하는데 바로 요 문제 때문에 돈을 버는 게요. 요 문제 때문에 하루에 1원씩 해서 배가로 늘리면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넘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리더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단계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능력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재심합력이에요. 내 태도, 마음가짐. 이것이 되면은 이게 신사숙녀가 됩니다.
신사숙녀가 돼서 결국 신사숙녀가 된다는 것은 능력과 인품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여기 보시니까 정말 매력적인 분들인데 매력적인 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